안녕하십니까. 라벨라 성형외과 유튜브 채널의 은하수 아빠 조원장. 안녕하십니까. 조원장입니다. 오늘은 라벨라에서 상표 등록을 한 원상복코 상표 출원을 해서 무슨 상표 등록인가요, 원장님? 네, 원상복코는 이제 수술이나 네. 시술을 하신 후에 좀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했을 때 환자분들이 다 이렇게 하고 병원에 오세요. 내가 다른 거 바라진 않고 원래 모양대로만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고 오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바람을 좀 표현해서 저희가 상표 등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원상태로 코를 돌린다, 네, 그런 네. 뜻이죠. 네. 네. 미리 말씀을 드리면 원상태로만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이제 시술이나 수술을 한 코를 원래로 완벽하게 원래대로 돌리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환자분들이 어느 정도 받아들이실 수 있고 모양을 만족할 수 있을 정도로만 돌리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완전히 원래대로 돌리라고 하면 이미 시술이나 수술을 통해서 구조가 변형이 되어 있기 때문에 100% 다 원하는 대로 해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어제 병원 카카오톡으로 네. 올라온 질문 중에 생각나는 게 하나 있는데, 네. 당일날 코에 실을 시술을 했는데 네. 마음에 안 든다, 네. 빼고 싶은데 뺄 수 있느냐, 네. 그러면서 뒤에 붙은 말이 빼면 하기 전 상태로 똑같이 돌아가느냐. 네, 다 라고. 똑같이 물어보시고, 그 질문이 가장 일반적인 질문이니까 미리 답을 좀 드리면, 제거 수술은 시술을 하시고 나서 시간이 빠르면 빠를수록 제거하기가 편합니다. 그러니까 어제 그 문의 주신 분처럼 어제 했는데 오늘 뺄 수 있느냐, 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쉽게 뺄 수 있는데요,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넣자마자 느끼는 불편감이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조금은 더 그래도 경과를 지켜보시고 제거하는 것을 권해드리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시술이 원래의 구조물을 덜 변형시킬수록 녹는 필러나 녹는 실 같은 간단한 시술일수록 제거하면 원래 모양에 가깝게 돌아가고요. 뼈를 친다든지 아니면 보형물을 세운다든지 기둥을 세운다든지 이렇게 구조를 바꾸는 것은 그 수술을 제거하고 되돌리는 것만으로는 원래 모양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원상복코의 대상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일단 코에 관한 수술은 먼저 수술, 코를 높이는 융비술하고 코를 좁히는 뼈를 만지는 이런 수술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필러, 녹는 필러, 녹지 않은 필러, 그리고 요즘 많이 하고 있는 실을 이용한 시술,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수술과 시술 이렇게 크게 나눠 볼 수 있겠는데요. 먼저 이런 수술과 시술의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았을 때 언제 그러면 원상복코 시술을 할 수 있는가, 언제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는데요. 먼저 염증이나 구축 등의 증상이 있으면 바로 즉시 어떤 제거나 복구 시술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지 않고 단순히 모양이 마음에 안 든다 이러면 급하게 꼭 시술을 하셔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환자분이 회복 시간을 충분히 가질 수 있고, 또 시술이나 수술하신 지 얼마 되지 않았다면 그 시술이나 수술의 결과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시간을 기다렸다가 원상복코 시술을 받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원상복코의 방법은 수술과 시술에 따라서 좀 달리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수술을 하신 후에 예를 들어서 보형물을 넣었는데, 아니면 비중격을 연장했는데, 아니면 지지대를 세웠는데, 이렇게 구조를 변환시킨 것이 불편해서 제거하시려는 분들이 있습니다. 불편해서 제거하시려는 분들은 호환 절개로 간단히 비중격 연장이나 보형물, 지지대 같은 것을 제거하실 수 있는데요. 그렇지 않고 이것을 모양을 원래대로 돌려야 되겠다, 이런 목적으로 하신다면 코를 개방을 해서 원래 모양에 가깝게 재수술을 하신다고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실제로 비중격이나 지지대를 세우기 위해서는 코의 원래 구조물들을 해체했다가 다시 지지대를 세우게 되는데요. 단순히 코의 구조를 해체하는 것만으로 최대 3mm까지도 코끝이 낮아질 수 있다는 연구가 있기 때문에, 일단 지지대나 비중격을 세웠다, 그것들 뺀다 이렇게 하면 무조건 이전보다 모양은 낮아지고 약간 넓어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코가 약간 낮아지거나 넓어지더라도 이 불편함만을 해소했으면 좋겠다, 이러시면 비교적 간단하게 호환 절개로 국소 마취로 제거를 하고 빠른 회복을 볼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모양까지 이전 모양으로 돌아가길 원하신다면 그것은 회복이라기보다는 이전 모양을 목표로 하는 새로운 코 재수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조금 이해하시기가 편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필러나 시술로 되어 있는 것이 있는데, 필러도 녹는 필러가 있고 녹지 않는 필러가 있습니다. 또 실도 녹는 실이 있고 녹지 않는 실이 있는데요. 먼저 필러를 말씀드리면, 녹는 필러라면 간단하게 녹이는 주사를 이용해서 필러를 녹이는 것만으로도
원래 모습과 거의 비슷한 모습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녹지 않고 오래오래 있는 필러들은 그것이 코 안에 들어가서 있는 동안에 코의 구조물과 유착이 생기기도 쉽고 또 코의 자연스러운 구조물들의 변화를 유도하게 되거든요. 오랜 시간 몸 안에 있으면서. 이런 경우에는 코안 절개 혹은 개방형 수술을 통해서 그것을 제거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또 문제가 되고 있는 실과 필러의 복합 시술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실도 녹는 실이 있고 녹지 않는 실이 있습니다. 녹는 실이라면 일정 시간이 지나면 실이 몸 안에서 분해가 되고 코의 불편감이나 그 모양의 큰 변화를 일으키지 않기 때문에 당장의 불편함이나 염증이 없다면 조금 지켜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만, 녹지 않는 실, 그러니까 몇 년이 지나도 그것이 계속 피부에 남아있는 실은 뼈라든가 연골 그리고 피부 등에 영구적인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이러한 것들을 제거하시려면 기다린다던가 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니고요. 코안 절개나 개방형 수술을 통해서 그것을 제거해 주는 것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네. 질문이 있는데요. 네. 수술한 코를 원상태로 복구하는 네. 수술은 수술 비용이 네. 원래 코 성형을 했던 비용보다 훨씬 높을 것 같습니다. 아, 예. 그것도 네. 역시 환자분들이 제일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 중에 하나인데요. 이건 재수술이고 네. 또 원래의 구조물을 해체해서 어떤 구조물을 만들어 놓은 수술을 다시 분해해서 원래 모양에 가깝게 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수술비는 재수술 비용을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난이도도 높고 네. 술계 완성도가 되신 분이 할 수 네. 있는 처모여 수술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전과 똑같이 이렇게 너무 강박적으로 생각을 하시면 만족도도 낮아지고 서로 또 환자와 의사 간의 관계가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래와 유사한 모양으로 또 환자분이 받아들일 수 있는 모양 정도로 돌아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에 꼭 말씀드리고 싶은 네. 게, 염증의 증상의 초기에 오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필러건 실이건 염증이 시작들랑 말랑하는 그 시기에 왔다가 설명만 듣고 그냥 좀 더 버텨보려고 이렇게 가셨는데 네. 일주일 만에 완전 네. 엄청 진행돼서 오시는 분들 있잖아요. 네. 그래서 염증의 징후가 보인다라고 하면 네. 휴가를 내서라도 빨리 염증 초기에 치료가 들어가야, 염증이 생기게 되면 정상 구조물이 많이 파괴가 되니까 자기 조직을 많이 못 살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실 때문에 이제 빼는 거 예약 날짜를 한 3, 4일 있다 잡았잖아요. 네. 3, 4일 있다 잡았는데 그 사이에 염증이 확 진행이 돼서 네. 저희도 아주 놀랬던 그런 네. 케이스가 기억이 납니다. 좀 그건 안타까운 케이스였어요. 네. 네. 정말 염증의 초기 증상이나 염증 때문에 제거를 해야 되는 경우들은 결심을 빨리 해서, 네. 저희도 거의 응급수술이라고 생각을 하고 진행을 네. 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있을 때는 너무 고민하고 좀 더 버텨보면 안 될까 이러지 네. 마시고 저희 의견을 따라서 빨리 제거하는데 네. 좋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정리를 하면 염증이나 구축은 응급사항이다. 시 원상 복호 시술을 받으시는 것이 좋고, 불편함이나 모양의 불만족이라면 회복 기간을 충분히 가질 수 있도록 휴가라든지 아니면 다른 시간을 좀 내셔서 받으셔도 될 것 같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질문이요. 네. 코끝에 네. 실 넣은 경우 네. 어디로 빼요? 코 겉에 흉터가 남아요? 코끝에 네. 나올랑 말랑하게 이렇게 까끌까끌하게 만져지는 경우에는 이를 통해서 빼도 이제 네. 흉이 별로 안 생기게 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못 찾는 경우도 있고 네. 하기 때문에 강남에서는 가급 코안 절개로 해서 싹 모두 제거하는 그런 방식을 네. 하고 있습니다. 강론 얘기가 갑자기 나와서 네. 당황을 했는데요. 실이 노출이 되어 있다면, 그리고 눈으로 확인을 할 수 있을 정도라면 노출된 자리로 뽑아도 되고, 그렇지 않다면 코안 절개로 해서, 전면에 나와 있어서 노출이 심한 부분이라 코안 절개로 해서 코의 피부를 다치지 않는 방식으로 제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사실 총론 시간이고 네. 강론으로 들어가면 무궁무진하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진료를 하면서 답변해드리는 그런 내용들은 네. 강론 시간에 좀 더 네. 정리를 해서 사실 이 얘기가 정말 무궁무진해요. 실의 개수를 내가 알아와야 되느냐, 뭔지 알아와야 되느냐, 뭔지 알아야 되느냐, 네. 할 얘기가 정말 많은데요. 오늘은 총론으로 그렇죠. 종류와 언제 하셔야 되느냐, 그리고 어떤 것들을 어떠한 방식으로 제거하느냐만 간단히 소개해 드렸습니다. 저희는 또 다음에 재밌는 내용으로 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